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네, 레전드와 함께하는 빵카페 잘 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기대에 더 훨씬 더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레전드가 아닙니다. 오늘 모신 분은 KBO의 역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재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김재박 감독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감독님. 네. 28년 됐더라고요. 나 만난 지가? 네, 처음 본 게. 오래됐네, 진짜. 네. 감독님이 올해 이제 1954년생이니까 네. 70 되셨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늙으셨습니다. 70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KBO 레전드 40인에 선정이 되셨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감독님은 KBO의 역사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가찬한 말씀하시네. 네. 근데 최근 근황은 좀 어떻게 됐어요? 요즘은 뭐 지인들 만나고 가끔 골프도 좀 치고, 코로나 전에는 좀 그 애들 야구를 가르쳐 주려고 많이 활동을 좀 했다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야구 쪽에 좀 가르치고 싶은데 생각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네.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놀고 있어요. 마지막은 놀고 있다. 네. 네. 감독님 저희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야구 감독 출신 김재박입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또 박재웅 선수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좀 재밌는 얘기를 몰랐던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하고는 어떤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님과 제자 사이? 그렇죠. 박재웅 선수는 뭐 제가 현대 감독 될 때 박재웅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승하고 강팀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박재훈 선수가 와가지고 굉장히 그 현대가 팀이 진짜 강팀이 됐고, 그래서 제가 사실 박재훈 선수는 뭐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선수죠. 섭외 전화 받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해설을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해설하는데 또 유튜브를 한다고 한번 해서 바로 그냥 나는 그래 오래간만인데 한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자 이러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네. 감독님 근데 유년 시절 때 원래는 이제 그 아버님이 원래 운동신경이 좋으셔가지고 개성에서 수영 선수로 이름을 좀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수영 선수 출신이고 운동을 좀 하면 뭐 씨름도 하고 뭐 거기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북 분이? 네, 개성에서 내려오셨어요. 네. 사실 피난 와가지고 대구에 가서 정착을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다 개성에서 태어나서 여기 아기 때 데리고 나왔지. 전 감독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 네,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물론 뭐 조사하면 뭐 다 나오지. 그래서 하여튼 사실 서울에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 삼촌도 있고 식구들이 워낙 많아서 내릴 수가 없었대. 6.25 사태 때지. 6.25 사태. 6.25 때요? 그럼 물론 뭐 부산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 근데 대구에서 멈추신 거네요. 내리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야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포지션이 포수였다고. 물론 국민학교 때는 고찰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덩치도 그냥 보통이었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입학을 하니까 내가 제일 작더라고요. 중학교 공이 무거우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토수 2루까지 잘 안 갔구나. 이게 똥볼로 가는 거야. 똥 떠가지고. 그래 이제 그 중학교 감독님이 보시더니만 너는 포수가 안 되겠다. 덩치도 작고 어깨도 약하고 포수가 뭐 어깨가 있어야지 포수하지. 어깨 제일 약한 위치가 2루수다. 1루수가 제일 짧으니까요. 제일 짧으니까 어깨가 크게 뭐 안 강해도 2루수는 웬만하면 보니까 유격수나 3루수는 그래도 어깨가 있어야지 공을 때리는데 야구 선수가 뭐 잘하려면 사실 3박자를
박주영 선수도 뭐 삼박자 선수지만 네. 하여튼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루수 연습하는 중학교 가서 네, 중학교 가서요. 그 경북중학교 나오셨죠? 경북중학교. 네, 경북. 근데 그때 당시에 동기가 구영석 선수, 구영석, 네, 그리고 이선희, 황규봉, 뭐 하막수. 이런 하막수, 네, 그때 박찬 뭐 이런 다들 쟁쟁하신 쟁쟁했지.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전국대회도 뭐 서너 개씩 먹고 이랬어요. 워낙 팀이 강해가지고. 중2 때 이사 가셨던데요? 중2 때 네, 서울로 이사 서울로 이사 가셨어요. 서울로 이사 갔어요. 네, 중2 때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이때 이제 대광고등학교로 지나가셨더라고요. 중2 때 이사를 갔는데 경북중학교는 내가 1년 하수 가면서 네. 1년을 하고 졸업을 했지, 중학교를. 아. 졸업하고 경북고등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날 안 받아주는 거야. 우리가 7명인가 졸업했는데 5명만 받아준다고. 네. 2명은 키가 작아서 안 받아준대. 아. 또 키 작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어. 그 2명이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구의 대구 상고나 뭐 대근고등학교나 뭐 이런 그쪽에는 뭐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제 감독님한테. 그래서 집이 서울에 있는데 또 혼자 객지 생활 또 객지 해야 생활 되니까. 해야 되니까 대광고 가신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강고등학교가 창단이 됐어. 아, 창단팀 가셨군요. 창단팀에 가면 뭐 시합도 좀 뛸 수 있고 또 서울에 가면 또 집에서 다닐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 서울로 나는 간다. 아, 그래서 대구에 있는 다른 팀도 다 마다하고 서울로 가신 거네요. 그냥 서울로. 근데 대광고 때도 감독님이 성적이 별로였어요. 별로였어. 그때 졸업할 때 당시에도 홈런도 단 한 개도 없었고요. 심지어 도루도 단 한 개도 기록을 못 그러니까 하셨더라고요. 뭐 없다니까 나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이야. 그 창단한다고 테스트 하러 갔어. 네. 그 창단 감독님하고 뭐 학교 그 부장하고 뭐 교감 선생님 몇 명 쭉 나와 있어 이제 그 테스트 하는 걸 보더라고. 그래 내가 또 잘 작으니까 네. 이래 보는 게 벌써 저거 뭐 작아서 뭐 되겠나 이런 눈빛들이 이제 보이더라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여튼 뭐 테스트 하니까 열심히 뭐 던지고 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창단팀이니까 이제 선수를 뭐 16명인가 뭐 17명인가 뭐 이렇게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잖아, 창단팀은. 억지로 대강의 창단팀에 사실 들어간 거야. 네. 들어갔는데 가서도 성적도 없고. 가서도 이루수를 이제 계속 네. 봤지. 이제 연습 때도 치면 외야를 한번 넘긴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약했어. 그러면 감독님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그 성적으로는 그리고 대학 이제 가기도 고등학교 때는 만만치 뭐 않잖아요. 학교 대강이 창단하니까 이런 또 그 자기 선배들 많이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네. 뭐 이제 그런 대강 창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고. 전혀 선배가 없잖아. 네. 몇 명은 뭐 실업팀에 더 가고 대학도 몇 명 가고 그때 좀 나까지 해서 한 4-5명 못 갔어. 그래서 이제 졸업할 이제 가을에 이제 이거 이제 야구 끝이다. 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야구에 그치. 대해서 이제 이제 끝이다 하고 가을에 이제 있었어.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 내가 계속 가서 가을에 이제 후배들하고 좀 애들 이제 감독 좀 봐드리면서 운동을 했지. 계속. 네. 그러고 있는데 영남대.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실업은 다 뭐 도저히 안 돼. 네. 감독님 안 받아준다고. 도저히 끝이야. 근데 또 영남대학이 창단이 된다고 연락이 또 오는 거야. 대강고 창단, 영남대 창단. 네, 그래서 진짜 운이 좋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네. 운도 좋은 거지. 그런 창단팀이 생겼으니까 계속. 네. 야, 이게 대한민국 야구 역사가 이 창단팀이 생기면서 야구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게 만들으셨네요. 그렇게 창단팀을 계속 또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네. 그런 나는 창단팀의 이 역사를 야구를 역사를 창단하시네요. 70년도부터 네.
80년, 90년 뭐 계속 그 아, 그러네요. 야구를 창단으로 내가 만드는. 아, 그러네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와. 네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고등학교 대구 그냥 바로 내려갔지. 뭐. 내려가서 그 학교 주임 교수도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전 뭐 야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영남대로. 영남대학 이제 입학하게 된 거지. 근데 막상 영남대에 딱 가셨는데 입학을 한 후에 보니까 감독님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일반 학생처럼 계속 수업 학교만 듣고 수업 끝나면 미팅하러 다니시고 이랬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아. 진짜입니까? 아니 뭐 운동을 안 하는 야구를 안 하는데 그럼 뭐 혼자야 할 거야? 창단은 했는데 네. 그 감독님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뭐이 모임도 없고 네. 야구부 모여 일단 창단을 하고 학교 입학하면 일단 야구부가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체계가 안 잡힌 거네요. 그치. 이제 창단을 해놓고 네. 학교 이제 1학년을 여놓고는 이제 감독을 빨리 준비해야 되잖아. 그게 완전히 주먹국으로 그냥 창단만 한 거네요. 그치 창단 시작한 거지. 근데 감독님 좋으셨겠다. 그때. 네. 수업 듣고 미팅하러 그치. 다니고. 하여튼 뭐 그때 실컷 놀았지. 이제 여름 7월 달까지 네. 놀았지.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월에 그때 이제 감독님을 선임을 했다고. 선임했어. 네. 배성수 감독님 네. 선임해서 그때 딱 나타났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여라. 그러면 입학은 2월에 가서 했는데 그 7월에 모이신 거예요? 7월. 그때까지 뭐 딸기밭에도 가고 뭐 수박밭에도 밭에는 왜 들어가셨습니까? 딸기밭에 가서 미팅 1학년들 1학년들 미팅하고 진짜 순수하시게 미팅하셨네요. 그런 거 안 해봤지. 네. 못 야구를 해봤습니다. 계속 했으니까. 네. 그냥 저는 운동만 했어요. 그렇지. 나도 일반 팀 갔으면 그런 거 없었지. 어디 뭐 딸기밭에 가서 뭐.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한 5, 6개월의 시간이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었네요. 그렇지. 야구를 그래도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한 7, 8년 동안 하고 그렇게 갑자기 야구를 안 하게 갑자기 계속 5개월 동안 딸기밭에 가서 미팅하고. 그렇게 적이 없잖아. 그렇죠. 선수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때 뭐 그중 겨울은 겨울 훈련, 봄 되면 또 봄 캠프, 뭐 또 시즌 되면 게임 1년 내도록 선수들은 돌잖아. 네. 자, 이제 배성서 감독님이 영입되시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제 모이고 난 후에 감독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이제 갖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팀을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진짜 막 각오가 생겼어요. 우리 팀에서 잘하겠다, 내가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서울에 있는 나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많은 열 몇 개 팀 뭐 많았잖아. 서울에 있는 팀이. 코를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지. 내가 꼭 그걸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봤더니 가을부터 바로 개인 훈련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개인 훈련 중에 가장 중점을 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달리기 하셨고요. 그리고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야구 선수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은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했어. 네.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서. 우리 또 선배분들까지만 해도 뭐 웨이트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나는 선수 생활에 웨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도 웨이트는 첫 번째 먼저 시켰어. 그러면 감독님이 젊었을 때 선생활 하실 때 그 웨이트에 대한 중요성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 그래서 그 또 더 잘 알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선수 때 뭐 캠프로 이런 데 가서 웨이트장 너무 잘 해놓고 웨이트에 대한 미국 그 프로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하더라고. 사실 현대에 가서도 웨이트장을 먼저 알아보라 그랬다. 그때 맨날 저희 보고 웨이트 하라고 하시죠. 웨이트장이잖아. 네. 처음에 마산인가 어디 가서 내가 웨이트장 데리고 가서 내가 현대 애들 먼저 웨이트부터 내가 시킨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감독님이 개인 훈련을 하면서 막 산 뛰시고 웨이트 하시고 이래가지고 키가 또 11cm가 자라셨어요. 그리고 힘도 세지고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때 이제 유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뭐 내가 모든 게 딸리니까 뭐 순발력이나 스피드나 파워나 진짜 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육상하는 애들하고도 많이 뛰어보고 웨이트장 가면 웨이트하는 애들하고 같이 또 같이 웨이트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따라서 하면서 사실 물어 쫓아다니셨네요. 같이 배우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사실 내가 배웠어요. 근데 이게 감독님 이제 저도 선수를 해봤지만 개인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정말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는 운동의 공에 대한 센스가 있다고 봐. 내 자신은 외소에서 그게 눈에 안 띈 그렇지. 거네요. 내가 이래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뭐 동네 애들하고 사실 뭐 공 갖고 놀고 이러면 내가 다 농구공 갖고 놀면 농구, 뭐 축구공 갖고 놀면 축구, 뭐 핸드볼, 뭐 옛날에 뭐 이건 뭐 쓰냐고요, 뭐 이런 동네 야구 뭐 이런 거 그런 걸 뭔가 하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내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뭐 캡틴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잘했어 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공 갖고 놀고 운동 센스나 운동 센스 이런 거는 네. 내가 있다고 봤어. 그런데 빨랐어 또. 그 결과 감독님이 딱 3년 만에 영남대 3학년 때 1975년도에 추계리그에서 팀 우승시키고요. 이때 MVP를 받았습니다. 딱 그 MVP를 받고 나서 정말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은데. 네. 2학년 때 네. 가을 리그에서 네.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첫 출전했잖아. 네네네. 보면은 뭐 꼴찌하고 네. 다 뭐 예선 탈락 뭐 이러고 뭐 가을 리그에서 이제 꼴찌에서 1, 2등 했나 뭐 그 2학년 때도 성적이 2학년 가을에 내가 리딩 히트를 해. 그럼 딱 2년 만에 벌써 이제 그 1년 만에. 효과가 나온 거네요. 1년 만에. 아. 빨라지고 힘 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키가 또 대학에 1학년 동안에 11cm 있었어. 딱 이만큼 손가락 하나가 더 크더라고. 리딩 히터 딱 되고 가을 리그 끝나고 바로 이제 일본 대학 선발을 가는 거예요. 근데 리딩 히터인데 안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야구가 이제 재미있으시죠? 그쵸? 재미를 느꼈지. 네. 나가면 막 도루하고 치면 뭐 안타 이러다 홈런도 막 이제 나오고. 네. 연습 때는 홈런을 못 쳐봤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홈런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갔어도 홈런이 없었어. 네. 그래서 3학년 때 팀 우승하고 MVP 딱 받고 그 감독님이 영남대 갈 때 서울팀 내가 다 잡는다라고 하셨는데 3학년 때 이제 잡았네요, 결국. 그렇지. 3학년 때는 뭐 내가 이제 투수도 했으니까 마무리. 진짜 내가 그때는 마무리. 아니 감독님 볼 진짜 잘 던지셔. 내가 이 슬라이드하고 싱카를 잘 던졌어요. 그때는 뭐 커브하고 뭐 드롭송하고 뭐 이런 옛날에는 뭐 포크볼도 없고 체인지업도 별로 없을 시기거든. 근데 나는 이 슬라이드하고 커브, 싱카. 내가 약간 오버스로우니까 약간 옆으로 사이드로 나오니까 싱카가 잘 돼. 그리고 슬라이더도 잘 되고. 그래서 하여튼 대학 때 이제 7, 8회 되면 감독님이 싹 올라온다고 이기고 있으면. 근데 진짜 마무리로 올라가셨어요?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75년도는 아시안 게임에서 또 야수로 뽑혀가지고 투수로 또 했다니까. 국가대표 경기에서. 국가대표 가서도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75년도 그때 5월달인가 김계현 씨 감독님이 할 때인데 이제 내가 이제 대학 때 이제 하는 걸 주로 마무리를 하니까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 호주하고. 호주한테 이기면 이제 우승 확정 나는 날이야. 그 우리나라 뭐 에이스들 막 나가가지고 근데 3대 0 노아웃에 만루가 됐어. 근데 나보고 부르더라고. 근데 풀지도 않고 몇 개 못 풀었지. 그거 올라야 뭐 5개, 6개밖에 못 풀잖아. 그런 투수가 어디 있어. 그렇죠. 한 5분에서 5, 6분은 그래도 풀어야죠. 몸을 응? 그래 3회 올라가서 노아 말로 가서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7회인가 8회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1점 따라가다가 4대 3으로 이겼어. 그런 적도 있었어.
자, 감독님이 대강고등학교 신생팀, 영남대 또 창단팀,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신생팀에 입단하십니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 화장품으로 입단하겠는데 원래는 롯데하고 이제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롯데하고 얘기 중이었어. 네, 근데 롯데를 안 가시고 신생팀 그 15명 우선 지명권이라고 그게 있었더라고요.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잡히셔서. 창단팀의 우선 지명권. 네. 그래서 창단팀이 한국화장품 창단하면서 또 창단팀으로 가세요. 또 창단팀으로. 그러니까 감독님은 사실 좀 내키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 믿겠어. 왜냐면 롯데하고의 그래도 그때 뭐 스카우트 비서 좀 주고 뭐 네. 준다고 뭐 이러고 그런 얘기지 이제. 그런 다 처음이잖아 또. 그렇죠. 그동안에는 맨날 창단팀 쫓겨다니고 쫓겨다니다가 대학 졸업할 때는 졸업하고 이제 반대로 대우 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오십시오. 갑자기 한국화장품이 또 창단되면서 창단하니까 또 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창단팀에 갔지. 요때 이제 감독님이 또 아마추어의 역사를 쓰십니다. 창단과 함께 감독님이 1977년도에 이제 실업야구에서 전무후무한 8관왕의 대기록을 세우십니다. 타율, 홈런, 타점, 도루, 출루율, 그리고 타격 상관왕상이라고 타격 상관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왕 MVP에서 정확히 따지면은 8관왕이시더라고요. 신인왕 MVP. 네. 신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8관왕. 그때 상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었어. 지금 프로고치 뭐 최다 안타니 뭐 아니 감독님 8개나 쓰고 그러면 한두 개 더 타는 거야. 이건 농담이고. 네. 지금은 상이 많아졌잖아. 네. 당시 성적이 어떠셨냐면 타율이 4할 3푼 9리 4할 3푼 9리 13개의 홈런 65안타 37타점에 24개 도루. 네, 그래서 홈런, 타점, 타율 이걸 휩쓸어 주셨어요.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시고 거기에 이제 3관왕상까지 추가하셔가지고 8관왕이고요. 출루율 1위, 도루 1위, 신인상 MVP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받을 수 있는 싹쓸이 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추어 때 진짜 이건 명장면인데요. 19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이 장면은 그러니까 야구 팬이라면은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봤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결승전 붙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개구리 번트 하셨잖아요. 점프 번트. 네. 물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게 사인 미스 때문에 나온 거라고. 기습을 대려고 그랬어. 이제 3루에 있고 3루 딱 수비가 3루에 있으면 내야수 그래도 온드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네. 뒤에 있었네요. 두세 발 또 뒤에 있더라고. 저 정도면 기습되면 동점 들어오고 내가 역전 주자에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딱 마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딱 있다가 기습을 대려고 이래 나갔거든. 근데 상대에서 이제 스퀴즈 타임이다 생각하고 위로 뺀 거지. 그러니까 스퀴즈가 언제 나와도 안 이상하니까. 타이밍이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인가래. 네. 그거 지나면 또 스퀴즈 타임도 없어질 수 있고. 그렇죠. 예. 스퀴즈 되려면 이리 나가야 되거든. 맞아요. 스퀴즈를 누가 이리 되나? 이리 나가는데 볼이 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리 뜬 거야. 점프해서 이래가지고 이리 뜬 거 아니야. 이리 나가는데 이리 떴다니까.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또 라인 선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2대2 동점이 되고요. 2대2는 동점되고 네. 내가 그 안타로 살아나가고. 네. 그리고 이해창 선수가 중전 안타 치고 그리고 이제 한대화 선수의 3런 역전 홈런이 나오면서 드라마 같은 경기가 드라마 나와요. 같은 경기였죠. 근데 왜냐하면 8회까지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8회 말에 이제 김정수가 3루타 치고 심재원이가 센터 앞에 앉아 쳤나 이러고 김정수가 3루타를 쳐. 네. 그래서 1점 들어오고 2대1에서 8회까지 우리는 침묵이었지 뭐. 야, 82년도 세계야구 선수권대회가 그때 잠실에서 열려서 그 경기 이후에 한국 야구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경기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그때 보면서 선수 때?
선수는 안 하고요. 선수 전에 네, 선수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이 그냥 아빠들이 야구한다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니까 저희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이제 역전승으로 세계 정상에 오르셨잖아요. 이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77년도에도 세계 대회 가가지고 네. 한번 그 김웅용 감독 계실 적에 대표팀이 니카라과에 가서 우승 한번 하고 왔어요. 네. 75년도 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고 77년도에는 니카라과, 남미 거기 가서 네. 세계 대회 가서 우승하고 왔어요. 타율, 최다안타, 도루, 세계 상관왕 아, 우승할 때요? 우승할 때 상관왕하고. 저도 그때 처음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 대회 우승했는 거예요. 네. 저도 93년도인가 4년도에 저도 니카라과 세계 선수권대회 나갔었거든요. 니카라과에 갔었어? 네. 근데 저희 갔을 때도 그때 막 내전해가지고 군인들이 막 저희 보호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준우승했어요. 쿠바한테 져가지고. 아 그때는 쿠바가 워낙 뭐 네. 세가지고 네. 쿠바가 감독님 그럼 저희 니카라과 멤버. 니카라과 그때는 쿠바가 못 나왔어. 아 그때는 우리 때는. 못 그 나왔어요. 무슨 나라 그 혁명 일어나고 니카라과하고 좀 뭐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쿠바 팀이 못 들어왔어. 아. 그래서 우리가 우승인 거예요. 자, 감독님이 실업야구 시절에 진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기셨습니다. 그때 이제 실업야구 멤버 중에 이선희 선수 있었고요. 최동원 선수랑 같이 뭐 말도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기셨고 1982년도에 이제 MBC 청룡은 진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오비베어스에 박천순을 넘기면서 김재박 선수를 1차 지명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야수로서는 이제 내가 1번이고 네. 투수는 철순이가 1번이고 네네. 사실 철순이는 그때는 이름이 크게 많이 안 알려졌거든. 나만큼. 특히 또 MBC가 방송국이니까 프로야구를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름 있고 이런 친구를 팀을 가져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어 내가 그때는. 감독님하고 이해창 선수는 MBC, 그리고 이제 장효조 선수는 삼성, 그리고 최동원, 심재원 선수는 롯데, 롯데지. 네, 한대화 선수가 오비 이렇게 이제 입단 계약을 체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단이니까 먼저 지명을 받고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경기를 뛰었더라고요. 프로야구 창단을 해서 이제 시즌 시작하면서 대표팀 선수들은 일단 보류 뭐 프로에 못 가게 일단 세계 선수권 끝나고 이제 가는 걸로. 네. 아. 풀어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입단은 1983년도에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1년이 사실 또 늦게 들어가는 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손해지. 그렇죠. 또 1년 뛰어야 또 그 다음에 연봉도 올릴 수도 올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되는데 1년 못 뛰고 돈은 늦게 받고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뭐 어떻게. 그래서 입단하셔가지고 프로에서 이제 유격수 보시면서 그 타순이 되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1번, 3번, 4번, 5번 다 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율이 2할 9푼. 사실상 프로야구의 데뷔 시즌이잖아요, 감독님. 근데 그 당시에 실업야구하고 프로야구하고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대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추어 때 그런 분위기가 창단 때 한 2, 3년까지는 실업야구에 2, 3년은 더 끌고 왔다고 보면 돼. 실업야구인데 브랜드만 프로로 프로고 바꾼 거네요. 그렇지. 초창기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인기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렇죠. 인기는 왜냐 인기 좋았냐? 창단할 때 이제 각 지역별 고등학교 출신별로 지역 연고제. 지역 연고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팬들이 서로 응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감정 싸움도 많이 나고 지역별로. 그래서 일화가 있습니다, 감독님.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1983년도 4월 달에 롯데전인데요. 감독님이 9회 말에 끝내기 홈런을 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부산에 어떤 팬이 홈런 소리에 흥분해가지고요.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이부자리에 떨어뜨려갖고요. 불이 났대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서.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잠실에서 일본 이기면서 드라마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편승해서 그치, 83년도 같이 이렇게 네.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감독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냐면요. 어린이들이 뽑은 최고의 스포츠 스타 1위의 감독님이세요. 그래? 네. 그리고 가수는 그때 당시에 조용필. 조용필이. 네. 2위가 스포츠 스타에서 김봉현. 김봉현. 네. 가수는 전영록. 전영록. 네. 불티. 나의 뜨거. 우리 나이 또래 전영록. 그리고 그 3위가 이만수. 이만수. 그리고 4위가 이제 이때 차범근. 차범근. 네. 5위가 박철순, 김우열, 그리고 7위가 이제 배구의 강만수. 강만수. 네. 배구 스타지. 네. 그리고 8위 장효조, 김일권.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상위 많이 랭크에 많아요. 올라와 있었지.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10위에 여성분인데 이제 박찬숙. 박찬숙.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인기가 스포츠 스타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네. 자, MBC 때 좀 얘기를 감독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83년부터요, 89년까지 5차례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셨습니다. 당시에 유격수의 라이벌로 불릴 만한 선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초창기 때는 사실 별로 없는 걸로 내가 보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 뭐 유중일이나. 네. 근데 내가 이제 그진 뭐 30대 후반 다 돼서. 그때 유중일 감독님이 그치, 이제 들어오셨나요? 선수로 막 올라오고. LG의 유격수 하나 있었지. 유지현. 유지현. 네. 뭐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유격수로 대적할 만한 선수가 없었네요, 감독님. 내가 봐도 유격수는 삼박자를 좀 갖춘 선수가 별로 없었어. 수비가 잘하면 수비 잘하고, 또 공격이 또 안 되고, 공격이 좋으면 수비가 약하고. 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좋은 선수가 많이 없었다고 봐야지. 네. 그때 우리 그때 야구의 인프라 자체가 80하고 7, 8년도까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격수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후배들이 이제 막 잘하고, 막 나중에 또 뭐 이종범이도 나오고, 뭐 그런 좋은 선수들이 이제 막 계속 나왔지. 프로에서 1990년도에 MBC가 이제 LG로 바뀌면서 MBC에서 90년도 이제 LG로 또 창단. 네, LG 그러네요. 그럼 또 창단팀을 가는 거야. 지금 몇 번째죠? 대강고, 대강고, 영남대, 한국화장품, 그 다음에 MBC 청룡에서 LG로 5번째 지금 창단이네요. 야. 아직 더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LG 네, LG 창단 하자마자 창단 우승. 자,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프로에 와서는 뭐 누구나 다 우승하는 게 목표고, 팀 전체가 뭐 구단이나 팬들이나 뭐 프로야구에 우승하는 거 한번 보려고. 재홍이도 많이 느꼈겠지만 그 느낌은 진짜 누구도 상상 못하는 기쁨이잖아, 우승이라는. 진짜 막상 해봐야 알죠. 그렇지. 네. 직접 눈앞에서 자기가 이게 내가 했구나, 우승이다 하는 그 느낌하고, 그냥 너 우승했구나 이런 거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라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MBC 청룡 때도 뭐 우승도 전혀 못 해보고, 이제 프로야구에 와서 LG에 와서 이제 그런 우승을 하니까 좋았지. 최고의 그런 해피했지 진짜. 우승을 이제 하셨어요. 하시고 2년 후에 이제 태평양으로 이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감독님이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기량도 좀 쇠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전 유격수 기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연봉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감독님은 통산 1000안타를 또 LG에서 하고 싶으셨고, 그때 당시 한 100개 정도 남으셨더라고요, 안타. 근데 한 1년 정도만 뛰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때 이제 LG가 우승하고 나름 이제 세대 교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구단으로서는 또 그런 게 뭐 이제 팀 운영하는데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코치를 제의가 와서 아, 그때 코치. 그럼 코치 제의가 왔지. 그래서 그래서 가을에도 그 코치 수업을 미국 그 교육 리그 갈 때 나는 코치로 갔었어요. 코치 수업 받으러. LG에 계실 때요? LG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LG에 있을 때는 내가 선수 때는 나보다 뭐 후배들 4, 5년 후배들이 다 코치였으니까 선수 겸 코치로 스프링 캠프를 가신 팀에서 거예요? 네. 선수 겸 코치 그렇게 이제 정해준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처음 플레잉 코치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 2년간 했고 플레잉 코치. 네. 또 나는 한 해 더 하려고 네. 선수 생활을. 그럼 감독님이 태평양으로 가겠다고 그렇지.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했지. 난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그 선수 생활 이제 그만하고 지도자로 코치로 해라. 그래서 나 1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구단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 뭐 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제 태평양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태평양으로 그냥 트레이드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약간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선수,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트레이드 된 그렇지, 거잖아요. 무상. 근데 실은 원래 구단은 태평양하고 현금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감독님이 워낙 구단 역사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슈퍼스타였고 하다 보니 이때 구단 최고위층에서 그러니까 아마 구본무 구단주이신 것 같아요. 그때 구본무 구단주 회장님께서 그 원래는 이제 야구단에서 이제 그 단장 사장이 기한서를 올렸대요. 그렇지. 현금 트레이드 하겠다고. 기한서를 딱 보시더니 사장하고 단장 불러서 아니 슈퍼스타 김재박을 돈 받고 파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선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네. 프로라는 게 구단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깊이를 모르잖아. 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트레이드나 뭐 현금이나 뭐 이런 그 방식에 대해서 다들 몰랐을 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본무 구단주님 그렇게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그냥 같아. 인간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래. 우리 팀의 저기 슈퍼스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해서 그냥 보내줘라라고 해서 그랬구나.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김재박 감독님을 되게 아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받고 팔고의 어떤 문제가 아닌 그렇지. 그냥 가게 해줘라.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사회적 그 문화를 볼 때는 굉장히 대인배의 인품을 가지신 그치. 회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태평양에 이적하셔가지고 1년만 뛰고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했어요. 네. 통산 1000안타가 28개. 그래요, 모질해.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1년 딱 뛰고 통산 1000안타 28개 이제 딱 부족하셨는데. 워낙 그때 뭐 태평양 자체 팀이 또 약하고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진짜 하려는 그런 의지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때 당시 허리도 조금 안 좋았어 사실. 아 감독님이요? 그래서 몸 상태도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간둔 거지.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요 감독님이 태평양에서 코치로 95년도까지 1군 수석 코치, 주루 코치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감독님의 지도자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처음에 모신 분이 정동진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정동진 감독님? 뭐 굉장히 말씀도 뭐 없으시고 선수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편이고 좀 무난하다 그럴까 그냥. 인자하신 편이시세요? 네, 아니면 좀 약간 그런 강성은 아니시고? 네, 강성은 아닌 것 같아. 좀 조용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럼 감독님이 태평양에 계실 때 플레잉 코치도 하셨고 뭐 주루 코치, 수석 코치 다 하셨잖아요. 요때 태평양 시절에서 조금 눈여겨봤던 선수로 누가 있었습니까? 포수 김동기 있었고 네. 김경기 일루수도 네, 있었고 네. 정명원이도 있었나? 네네네 있었습니다. 정명원이도 네. 있었고 투수 최창호 최창호 네. 몇 명은 있었어요. 괜찮은 선수들이. 근데 워낙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4강에 뭐 잘 올라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석 코치 할 때 4강 가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가지. 내가 수석 코치 할 때. 감독님이 태평양 계실 때 태평양 선수로 그때 당시에 영경엽 지금 LG 감독님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네. 당시 어떤 선수였습니까? 수비는 뭐 곧잘 하고 네. 공격력이 너무 약했어요. 몸도 좀 왜소했고 그때 당시에는 네. 키도 좀 자꾸 마르고 옛날 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그러면은 감독님 네. 지금 SSG의 이승용 감독님 있잖아요. 태평양 때 당시에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처음에 입단할 때는 외야로 뻑뻑 넘기고 뭐 이런 타자가 아니었어. 수비는 하나만 이쁘게 하고 공격이나 뛰는 거나 스피드나 이런 거는 다 약했어. 확 닿는 게 없어.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주전으로 못 썼지. 근데 운동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프로에 와서 운동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있나? 맞습니다. 태평양에 이제 수석 코치를 하시다가 현대가 태평양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감독님이 다시 한번 또 창단. 지금 몇 번째죠, 감독님? 지금 6번째인가? 네. 다시 한번 창단 팀에 이번에는 감독님이 되십니다. 감독으로 네. 창단. 현대라는 그룹이라는 게 삼성이나 뭐 사실 네. 현대는 뭐 가차 없잖아. 가서 내가 어떻게 버틸까. 아, 이거 좀만 버틸 수 있을까? 네, 좀만 잘못하면 그럼, 잘리겠네라는. 불안한. 그때 또 감독님 처음 하실 때 나이도 젊으셨잖아요. 그렇지. 감독 경험도 사실 또 없었고요. 없었으니까. 네. 근데 데뷔 첫 해부터 돌풍을 일으킵니다. 한국 시리즈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 해에.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혜태한테 1승 4패로 졌죠, 저희가. 그래서 준우승은 했지만 창단팀의 현대의 인기몰이가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셨는데 96년도에 박진만하고 박재홍의 2명의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그때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박진만이는 나이도 사실 어리고 실력이라는 게 많이 딸렸고 팀에 와서 사실 당장 큰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고 박재홍이는 뭐 아마추어에서도 뭐 날고 듣고 뭐 리틀 큐바라 이러고 뭐 시끄럽게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 우리 팀에 대들보 하나 들어온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문하고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면 조금 다른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어땠나요, 감독님? 내 눈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부족한 점을 내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좀 따듬어 줬다 그럴까? 기본적인 거를 더 내가 더 얘기를 콜을 많이 해준 것 같아. 네. 재홍이가 이래 보면 뭐 생각이 좀 많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선수들하고 이래 잘 처음에는 좀 못하더라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프로에 오고 뭐 자기도 좀 어떨떨하겠지. 그런 면도 조금 많이 내가 감싸주면서 그런 것도 조금 해준 것도 그렇고 들어오자마자 뭐 30 그냥 막 와서 막 일하니까 30개 그냥 뭐 때려. 야 깜짝 놀랐지 뭐. 첫 해 와서 30개 썼지. 네. 그러니까 그 운동 열심히 했죠, 감독님? 그럼 아니 운동 열심히 안 했다는데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지. 그 지금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감독님. 같은 나이대 비슷한 또래 타자들하고 어떤 부분이 제가 좀 달랐습니까? 감독님 보시기에. 아니 일단 뭐 그런 실력을 갖춰졌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했고 프로 선수로서 자세가 돼 있다고 봤어. 네, 저 그때 힘들었었는데. 너는 네. 힘든 거 알지 내가. 왜 몰라. 그때는 와 막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나오고 막 따돌리고. 그치. 따돌리고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뒤에서 소문 내고 돌고 막, 뭐 그런 걸 또 그런 거는 사실 어느 팀에도 다 있어. 보면. 그렇죠. 다 어딜 가도 있는데.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린 나이인데 조금 황당하면서 그게 조금 이제 제 그치. 입장에서는 네. 힘들었지. 박진만이 입단하면서 기존 유격수 영경엽 선수가 반대로 백업이 됐어요. 두 선수의 수비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수비 차이는 별로 없었어. 영경엽이나 박지만이나 수비 차이는 없었고, 네. 근데 공격도
박진만이도 사실 뭐 2할 1푼 뭐 2할밖에 못 쳤어 처음에는. 근데 경협병을 이제 백업으로 쓰시고 박진만을 계속 주전으로 기용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팀의 미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진만이는 나이가 어리고 훈련을 시키고 노력하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고, 경협이는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그냥 백업으로는 좋아서 발도 빠르고 뭐 수비 뭐 그런 거 정도의 선수로 봤기 때문에 진만이를 사실 많이 좀 밀어줬지. 자, 98년도에 현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합니다, 감독님. 98년도에. 96년, 97년. 네, 96년도에 준우승하고요. 97년도에 성적을 못 냈어요. 못 냈어.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그러니까 정민태, 김수경을 앞세워서 마운드를 꾸려갔고요. 김수경이 신인 아니야? 네, 그때? 신인입니다. 신인이었어. 네. 그리고 유격수의 박진만, 외야수에 제가 있었고, 막 이런 선수를 앞세워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00년도에 또 해요. 2000년도에. 2000년도. 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하고, 2003년도에 또 하고, 한국 시리즈를 4번이나 우승합니다. 이때 이제 현대 왕조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감독님.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현대 왕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항상 미국 가서 훈련은 네. 봄이나 가을이나 그 미국에 가서 훈련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 이제 그런 거 하고 2000년도 우승까지는 멤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랬는데 2000년도부터 선수들이 이제 막 구단이 그때 뭐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키고 네.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모의사가 어려워지면서. 옛날에 사실 이거 야구단을 할 때 왕 회장님이 계실 때 야구단을 만들어서 아들들 그룹에서 관리를 해라. 이래서 사실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막 부족하고 이러니까 선수들을 팔게 되더라고. 네. 물론 박지용 선수도 네. 기아로 갔죠. 박경환, 네. 박진만, 네, 신정수. 뭐. 빠졌죠, 이제. 야, 그때가 참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나로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긴 선수들을 막 다 팔아먹으니까. 그 2002년도는 사실 우승한다는 그런 마음을 접어지더라고. 2002년도에요. 2002년도. 네. 그런데 뭐 이제 선수들이 30명씩 막 나가고 이제 또 은퇴한 애들 또 불러내고 뭐 이명순이 뭐 그만둔 애들 막 데려온 거야 그때. 네, 맞아요. 근데 그 애들이 또 와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더라고. 그 2002년도, 2003년도는 사실 우승할 수 있는 멤버는 사실 내가 볼 때는 물론 전력은 있었지만 아니라고 봤거든. 뭐 하여튼 운도 좋게 우승하고 2003년도 비 오는 날 9차전까지 가는. 네. 조용준 던지고. 그때가 삼성의 김문영 감독이었어. 네. 김문영 감독이 내가 처음 감독 때가 시리즈 가서 김문영 감독님한테 졌잖아. 네. 그때 김문영 감독 삼성한테 이기니까 그것도 새롭더라고. 최고의 우리나라의 명장인데 시리즈 가서 이겼다. 아마추어 또 그 그렇지. 세계대회도 같이 감독님으로 우리 나가셨고.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모셨고. 네. 어쨌든 간에 이겼으니까 네. 그때 쾌감은 또 다르더라고. 감독님이 현대에 무려 11년간 계셨더라고요. 8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하셨고요. 4번의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감독님한테 현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현대는 뭐 하여튼 제가 한 10년 이상 있으면서 우리 현대의 그 분위기, 현대의 야구에 대한 시스템, 그렇게 계보가 지금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히어로즈. 네. 그전에는 DNA는 히어로즈가 물려받은 거죠. 아니 강정훈이 뭐 황재균이 뭐 이런 애들 그때 스카우트가 너 있을 때지만 조그만 애들 삐쭉만한 애들 현대에 들어가지고 그런 선수가 됐잖아. 네. 2군에서 걔들 3, 4년 사실 있었어. 네. 그러고 걔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스타들이 되고. 그러니까 현대라는 팀은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야구를 가장 먼저 접하고 빨리 또 응용을 한 게 현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봤어? 네, 저는.
나는 당연히 미국 야구를 네, 그래서 선호했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하고. 이런 기본기 그다음에 미국 야구 선수들의 루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프링 캠프부터 봐왔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이제 적용을 시켰던 게 현대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흔히 체계적인 어떤 야구단의 구성 자체를 현대가 시작하면서 그치. KBO 리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팀들도 우리 팀을 따라왔어. 네. 잘 나가고 막 하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오더라고. 네. 그때 감독님 제 느낌은요. 그때 시대적 트렌드가 약간 아직도 그 주입식 야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약간의 자율과 약간의 미국식 야구를 그렇지. 약간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그치. 네. 그 선수 약간 프리하면서 네.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경기 그 운영면 네. 뭐 이런 걸 미국 그 사람들 아니 미국 코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런 데서 나도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감독들도 보면 뭐 연기업이 뭐 지금 이승용이 박진만이 홍원기 뭐 다 최원호 분에 뭐 감독지 뭐. 네. 다 감독 네다섯 명이 다 감독하더라고. 제자들이죠. 현대 우리 출신 애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독님 그럼 여기서 KBO에서 왕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대 왕조. 그리고 나서는 SK가 이제 우승 많이 하면서 SK 왕조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 왕조. 그리고 이제 두산 왕조.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아. 네.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서 역대 최고의 왕조는 어느 팀인? 현대가 제일 왕조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우리는 2년도 2003년도는 사실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다른 팀은 그 계절 때 선수들을 잘 안 팔았어. 좋은 선수를 그대로 가져갔어. 그런 예가 없었어. 나는 야구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팀의 흐름을 알잖아.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있다고 봐. 그래서 그래도 현대 왕조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록이나 성률이나 네네. 뭐 이런 가지로 이런 걸 따져도 그거는 일리 있네요, 감독님. 현대가 네. 최고로 다 성적을 잘 냈다고 보고 있어. 제가 왕조를 두 군데를 머물렀었거든요. 두 군데 있었지. 네, 제가 현대 왕조에 있었고요. SK로 가서. SK 왕조 두 군데를 몸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현대 왕조 시절과 SK 왕조 시절의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네. 너는 현대에서는 그래도 몇 년 오래 있다가 우승하는 거하고 지금 뭐 트레이드가 가서 얼마 있다가 또 우승하는 거 그런 느낌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감독님 친정에 있는 거하고 외가가 있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지? 그런 차이지. 아니 맞지? 근데 감독님 근데 제가 현대보다 SK 1년 더 있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두 왕조를 몸담아 봐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네. 저도 행운합니다, 감독님. 두 왕조를 겪었다는 그렇지. 게. 네. 그리고 또 행운도 뭐 실력이 있어 오는 거야. 아 진짜. 뭐 그냥 운이라는 거는 뭐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 뭐 다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운도 따르고 행운도 오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런 행운이나 운이 안 오는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독님. 또 뭐 있어? 네, 2002년도에 지금 현 삼성의 이제 박진만 감독이 경기 끝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요, 그라운드에. 포수 마스크 쓰고, 포수 장비 차고, 그리고 감독님이 노크백 들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펑고를 치세요. 2002년도니까 박진만 선수가 나름 뭐 최고 유격수로 나름 자리 잡아 있는 상태인데 조금 올라왔을 때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야.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겨야 돼. 이게 뭐가 이제 성에 안 차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펑고를 막 치면서 진만이를 혹독하게 나무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사실 몇 개 없거든. 없어요. 네. 없어. 그때 감독님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좀 아쉬운 거야.
진만이가 좀 성격이 좀 온순하고 느긋하거든. 이래 보면 프로 선수라면 독한 그런 맛도 있어야 되거든. 항상 할래 하고 좀 온순한 그런 면이 워낙 많아. 그래서 요때다 하고 뭔가 딱 걸린 거지 내한테. 그때 나는 좋았어 느낌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선수들한테도 본보기가 됐잖아. 네. 그렇지. 왜냐면 감독이 워낙 그런 타치 안 일을 안 하는데 하시는데 그 그런 전부 다 의외로 의외로 생각을 생각했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훗날에 지금 현 박진만 감독이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합니다. 코치가 돼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감독님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본인한테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감독님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지. 그 이후에 이를 악물고 더 수비를 했대요. 그게 약이 됐구만. 네네. 감독님 이번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 왕조 시절에 이제 최고의 선수들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각 부분에 최고의 이제 선수를 꼽아주시면 돼요. 타자는 박재홍, 박진만, 신정수, 박진만 왜였니? 박경환, 뭐 알겠습니다. 신정수.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홍, 심정수, 이승용, 김경기, 박경환,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있었지. 네, 그 가장 뛰어났던 타자는. 뭐 재홍이지 뭐. 타자는 재홍이야. 아 진짜요, 감독님?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 트레이드 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감독님 저도 그래서 트레이드 해가지고 삐뚤어졌다니까요. 삐뚤어졌어.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현대한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렇지. 네, 현대한테 삐뚤어졌다. 당연하지 그거는. 네. 저도 트레이드 딱 되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허무하고 뭐 진짜 얄밉고 뭐 진짜 나가기도 싫고 그랬지 며칠간.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났던 투수 정민태, 김선동, 김수경, 정명원. 정민태하고 사실 정명원이거든. 근데 명원이는 주로 마무리로 많이 했고 선발은 이제 정민태. 사실 지금 이름에 안 나온 선수 중에 수경이나 임선동. 그리고 또 위재영도 있었고요. 위재영도 있었고. 그리고 조용준도 있었고. 조용준. 네. 조용준도 있네. 네. 근데 감독님 생각은 일단은 정민태하고 정명원. 조용준까지 셋. 딱 한 명만 뽑으면. 정민태 선발.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감독님, 외국인 선수 해볼게요. 현대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중에 처음에 이제 스캇 쿨바 있었고요. 꿀바. 그 다음에 탐 큘란, 클리프 브룸바, 블룸바. 레리 서튼, 그리고 미키 캘러웨이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누구입니까? 쿨바. 처음에 왔던. 스캇 쿨바가 그래도 가장 최고의 선수였다. 야, 이게 첫정이 무서운 거야. 사실 쿨바가 감독님 선수 생활이 현대랑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얼마 안 했어. 네, 2년인가 2년밖에 안 했어. 쿨바는 저도 인정입니다. 잘했어. 네. 삼루수도 보고. 네, 근데 내야수 보면서 공격력도 있고. 워크슛이 굉장히 좋아요. 좋지. 그런 인성이나 이렇게 야구에 생각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쿨바가 괜찮아요. 현대 때 궁금한 게 그 재홍이 형님하고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홍이 형님이 이제 감독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샤워하는데? 네. 감독님 대구에서요. 그때 18대 매수를 졌는데 정진호 코치님하고 저하고 그 사우나에서 샴푸 막 머리에 뿌리고 이거 장난하다가 제가 막 이거 닦고 정진호 수석 코치님인 줄 알고 뒤에 가갖고 제가 비누로 감독님 엉덩이 막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그래? 야, 기회가 안 나네. 그래 감독님 저한테 야 잠자는 사자의 포터를 뽑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작살나고 왔는데. 네, 작살나고 왔는데 그 사우나장이 조용해졌잖아요. 그래? 네. 와. 야, 난 기억이 안 나네. 그 일화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재밌는 일이네. 네, 근데 그때도 삼성한테 대패를 했거든. 내 기억이 아직도 18대 매수로 졌는데도 감독이 그냥 웃으시더라고. 전체 뭐 1등 하고 있는데 뭐 18대 20대 0 치면 어때? 근데 뭐 성률이 6할 이상 뭐 가면 그거는
프로야구는 잘하는 거거든. 그거는 분위기 깨지면 안 되거든. 2006년도 시즌이 딱 끝나고요, 감독님. 현대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5억, 연봉 3억 5천으로 최고 대우를 받으시면서 LG의 감독님으로 이제 영전이죠, 거의. 영전이 되십니다. 예. 당시에 감독님은 LG를 어떻게 평가하셨고 또 어떤 팀으로 바꾸고 싶으셨습니까? 간에 보니까 선수가 너무 없더라고. 기존 선수도 없고 많이 아프고 부상 선수가 많았네요. 부상 선수 많고 너무 약한 팀에 내가 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요시 하고 뭐 이런 좀 달라붙고 그런 맛이 전혀 없었어. 실제로 한 시즌 해보니까 그게 와닿더라고. 뭐 만들고 키우고 뭐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건데. 원래 좀 약한 팀들은 가끔 이렇게 조금 트레이드도 해오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크게 신경 안 써주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라도 좀 외국인 선수나 아니면 국내 선수 트레이드도 좀 하고 좀 네. 그때 당시 박명환 한 명만 딱 오고 그 다음부터는 FA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2, 3년 이렇게 내다보고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선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7등하고 8등하고는 뭐 감독의 뭐 책임은 다 있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덜 도와줬다는 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있습니다. 부분이 그런 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감독님한테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야구 명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건데 2005년도에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현대가 그 당시에 그 전년도에 우승하고 시즌 초에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꼴찌 팀이 롯데가 시즌 초에 1등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5월 되면 내가라는 팀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원래 봐라 하나 봄에 1등 했잖아. 맞지? 4월 달에 잘 나갔잖아. 그 얘기야. 전력을 네. 작년 성적, 올해 팀 전력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감독님 2009년도에 이제 LG 감독직에서 이제 내려오시고요. 네. 혹시 다른 팀에서 감독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의는 받은 적은 없어. 그 2012년도에 히어로즈가 이제 감독을 계속 경질하면서요. 현장 복귀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요때도 이제 현장으로 복귀를 못 하셨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KT 창단할 때 또 감독님 후보에 오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 계속. 근데 그때 그 연락은 안 오셨어요? 연락은 받은 건 없어. 연락이 온다. 그거는 됐기 때문에 연락 오는 거지. 그 전에는 연락이 안 와. 네. 감독 자리가 그렇더라고. 사실 감독님 지금도 감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지. 지금 솔직히 뭐 프로 야구 감독 뭐 더 하고 싶고 그거 아니라도 아마추어 감독이라도 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애들을 좀 더 야구를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지금 현장에서 최고령 감독님이 김경문 감독님이세요. 가장 올드한 감독님이 다시 복귀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뭐 어찌 보면은 야구계에 그래도 또 큰 어른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어른분들이. 네, 그래서 감독님 제의 오시면은 또 언제든지. 그럼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른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감독님.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역대 최고 유격수 계보에 제일 앞쪽에 자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스타트예요. 김재박, 류중일, 이종범, 박진만, 강정호 5명이 거론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까? 근데 강정호는 사실 유격수를 3루수를 많이 봤거든. 네, 초창기에는 3루를 많이 보고요. 또 중간에는 유격수도 어느 정도 좀 조금밖에 안 봤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사실 유격수라는 거는 뭐 이런 공격보다도
수비 위주로 감독님이 항상 기본기니까. 수비 위주로 봐서 그 유격수를 많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감독님 수비로만. 내가 그래도 좀 수비로만. 아니 남들도 많이 그렇게 좀 인정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백남부 하면은 감독님이 7번의 대명사. 7분 이제 시작했지. 네, 7번의 대명사시잖아요. 또 이종범 7번, 박진만 7번, 또 김상수 유격수 보는 선수 또 7번 달았는데 누가 가장 잘 어울립니까? 7번. 종범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박종범. 이종범. 이종범이. 네. 감독님이 7번을 달고 유격수 계보에서 그 화려함을 보여주시니까 선수들이 이제 로망이 된 거예요. 유격수는 7번이다. 맞아, 7번 많이 달았어. 네, 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부터 야구 좀 한다는 유격수들은 다 7번. 감독님 끝으로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요.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선수 생활하는 거 돌아가고 싶지. 선수 생활. 프로야구 때 선수 생활로요? 그렇지. 감독 생활 때는 생각 안 나요? 감독보다 선수 생활. 내가 어릴 적부터 못 해오고 그 잘할 수 있는 그 쾌감을 느끼고 내가 노력해서 그 과정을 했다는 게 그 쾌감. 사람들의 환호와 그럼 네. 나한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리자로 돌아가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감독직은. 자, 이제 저희가 감독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감독님. 저희 빵카페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오랜만에 박재홍이 또 만나서 이런 또 얘기하니까 옛 추억이 또 그렇게 생각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얘기도 하고 즐거웠어요. 네. 저도 저도 뭐 얘기를 이 자식 웃기네 또. 아이고 참 옛날이 그립구나 정말. 우리들의 옛날의 추억을 잊지 못하지. 저는 사실 감독님 좀 저한테는 되게 그 남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야구의 첫 문을 열어주셨고 또 성장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 뭐 얘기하고 필요할 때 뭘 해줘야 되는 그렇게 또 생활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고 지도자로 와서 뭐 그래서 말이 좀 없는 편인. 물론 야구장에서 뭐 지나치게 보고 가고 뭐 했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보기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독님이 살아왔던 얘기하고 막 하니까 갑자기 이게 울컥. 오늘 김재박 감독님하고요. 네, 진짜 정말 이제 막 사투리도 나오네. 네, 김재박 감독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